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패니키한 스킨. 네. 저는 진행하는 김씨고요. 네, 안녕하세요. 파인입니다. Fine. 파인. 안녕하십니까. 영알못 꽃주식년 베스트vendor입니다. 이대남. 이대남 영알못. 패니키한 스킨. 페니키안 네. 스킴. 저는 페니키아의 이거- 음모 뭐 이런 거죠. 네. 페니키아 사람의 음모. 뭐? 페니키안. 네. 네. 그렇죠. 개냐? 네. 페니키안이 근데 음. 정확히 어디 이게 아마 그 기원전 한 3,000년 전에 시리아 쪽에 있었던 그래요? 네, 그 왕국 이름이잖아요. 페니키아가. 그렇구나. 저희 그 시리 쪽이었나? 아마 고등학교 2학년 세계사 책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그 문자 때문에 본 것 같아요. 그렇죠? 페니키아 문자. 고대 가나안의 북쪽에 근거지를 둔 고대 문명. 중심 지역은 오늘날의 레바논, 시리아. 네, 시리아. 그렇구나. 그럼 그 일대에서 이스라엘 북부 음, 민족 집단. 그러네. 들을 페니키아라고. 그러니까 이 영화에 보면은 그 페니키아 뭐 독립국이라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이 페니키안 스킴 이 뭐 일종의 인프라 공사 요거를 둘러싸고 뭐 하는 얘기죠. 근데 이 페니키안 독립국이란 것 자체가 허구인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그쵸. 거겠네요. 그런 것 같아. 네. 거기 보면은 뭐 그 근처 나라의 어떤 왕자라고 나오는데 그렇지. 걔 약간 그 인도, 중동, 약간 요쪽 계열 중동, 사람이잖아요. 중동. 네. 중동 계열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가상의. 네, 가상의 지역을 그래요. 무대로 이뤄지는 이야기입니다. 시대적인 배경도 사실 뭐 가늠하기가 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50년이라고 나와요. 1950년. 네, 1950년. 네. 정도. 50년대로 나옵니다. 네. 자, 영화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근데 저는 그 이 감독 영화인지도 모르고 처음에 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딱 보면 알겠지 네, 그렇죠. 않던가요? 네, 첫 장면부터 딱 그 인장이 네, 뭐야, 이거 드러나. 웨스 앤더슨이요? 알지? 웨스 앤더슨 감독 영화입니다. 네. 웨스 앤더슨 감독 영화 뭐 본 게 좀 있으신가요? 또 우리 본 게 없는 저는 걸로 욕을 뭐- 많이 먹기 때문에 거의 다 봤어요, 저는. 네. 그렇군요. 웨스 앤더슨 감독 영화 그 부패도 좋아하고요. 네. 또 뭐 로얄 테넌바움이라든가 좋죠. 그 왜 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 브루스 윌리스 나왔었던 문라이즈 킹덤. 네, 문라이즈 킹덤. 영화 참 재밌게 잘 봤습니다. 좋죠. 문라이즈 킹덤이 약간 네. 제가 일부에 얘기했던 로만 코폴라 그 뭐 이분도 각본가라고 보는 게 맞죠? 로만 코폴라는 네네. 네, 로만 코폴라 각본으로 알고 있고요. 네. 프렌치 디스패치, 개들의 섬, 다즐링 주식회사, 에스테로이드 시티 요 다 각본이 로만 코폴라. 그리고 아마 웨스 앤더슨 감독이 네. 그냥 진짜 영혼의 단짝인 것 같아. 로만 코폴라가 그냥 약간 옆에 있으면은 약간 마음이 편해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존재인가봐. 그래서 네. 같이 협업을 안 해도 약간 영향을 받고 그냥 전화해서 야 뭐라면서 막 물어보고 막 약간 그런 사이래.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박찬욱과 정석영 뭐 이런 사이. 그 정도지 있죠. 않을까요? 네, 네. 그럴 것 같네요. 음.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로 네. 굉장히 이제 대중적인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작품이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뒤늦게 전작들을 좀 찾아보고 뭐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었죠. 네. 그렇지만, 저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정도만 또 올려봐봐. 진짜 이거밖에 안 봤나? 뭐 또 욕 먹겠네. 전 영화를 멋이니까요. 네. 오늘은 본 게 없다로. 네. 그렇습니다. 저는 바틀로켓은 안 봤고요. 네. 맥스군 사랑에 빠져서 봤고 로얄 테넌바움 봤고 스티브 지서와의 해저 생활도 봤고요. 오징어와의 고래 봤고 다즐링 주식회사 봤고 판타스틱 미스터 폭스 봤고요. 시네필이야 시네필. 다 봤습니다. 뭐 얘기하는 건 다 봤네요. 개들의 섬도 좋다며. 개들의 섬도 뭐 저는 그냥 그랬습니다. 네. 근데 저는 프렌치 디스패치가 굉장히 좋았고 네. 제일 괜찮았던 게 프렌치 디스패치예요? 저는 일단은 이전에는 이 스티브 지서와의 해저 생활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쭉 보다가
그랜드 부다페스트도 사실 좋죠. 네. 영화적으로 너무 좋은데 남들이 좋아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미친 홍대병이 그렇죠. 돋아가지고 홍모병. 네, 그래서 그 뒤로는 한 두세 번인가 부분은 잘 안 보고 네. 사실 저는 후기작을 조금 더 좋아합니다. 아, 프렌치 그래요? 디스패치랑 에스터로이드 시티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쉬워요. 메시지가. 메시지가. 네, 페니키안 스킴도 저는 좀 쉬운 편이지 않나. 아, 진짜? 그래요? 그럼 전기작이 조금 어려웠나요? 뭐 음라이트 전작은 킹덤 같은 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네. 어렵진 않은데 뭐 예전에 그 이전에 네, 이전작들, 그 이전 네, 작품, 네, 이 네. 작품들은 네. 그래서 아니 뭐 재미있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막 이렇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네, 작품도 좀 있었어서 어떻게 보면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는 영화들을 만드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맞아요, 네네. 미셀 공들이도 그분만의 특유한 그쵸. 인장이 있고요. 인장 같은 느낌이 네네네. 있고. 네. 그런 류의 감독님이시고 독보적이기도 하죠, 사실. 네. 그리고 뭐 디자인을 조금이라도 배웠거나 네. 전공을 하셨던 분들은 그 이분이 되게 폰트를 되게 잘 쓰세요. 아 맞아요. 네, 영문 폰트를 굉장히 그 조형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폰트들을 잘 선택해서 그 영화에 잘 쓰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폰트도 그렇지만 패턴. 패턴 쓰는 것도 굉장히 잘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벽지에 나온다든지 뭐 이런 네네네. 것들. 벽지 패턴이나 뭐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런 건 전혀 모르지만 그냥 네. 제가 봐도 네. 그냥 음. 이 화면의 구도 미장센 잡는 것 자체가 이번에도 사실 그런 뭐 아름다운 패턴과 그 기하학적으로 아름다운 무늬가 아니더라도 그냥 네. 일반 건물에서 그냥 찍은 건데도 그치. 구도를 딱 진짜 이렇게 잡아서 찍더라고. 네. 그래서 그냥 사람을 그냥 건물 앞에 사람을 세워놓고 그냥 이렇게 건물 배경으로 사람 딱 찍었는데도 그냥 이것만으로도 그냥 되게 예술적으로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도록 모든 장면을 다 그렇게 구성하신 것 같아서 뭐 저도 사실 뭐 본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지만 그냥 눈은 즐거웠습니다. 근데 사실 굳이 뭐 메시지까지 읽어야 되나 싶기도 해요. 이 감독의 작품을 내가 너무 아름다운 명화를 미술관에서 보면서 그 어떤 그 미학적인 쾌감을 내가 가져갈 수 있듯이 이 사람의 작품을 극장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쾌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뭔가 충분히 극장에서 볼 만한 작품들이 늘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일단 이 사람도 이제 덕후로도 유명합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에반게리온을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네. 네.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그 드팔마 성님, 아하. 브라이언 드팔마랑도 또 친하다라고 그런 얘기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네. 좀 애정이 많이 가는 그런 네. 포인트들이 좀 있죠. 이렇게 보니까 약간 정청래 의원을 닮으셨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등장 인물들 잠깐 보고 갈까요? 네, 베니치오 델 토로 네. 배우가 나오십니다. 네. 배우들이 워낙에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 감독님 작품에 워낙 많은 배우들이 출연하고 싶어해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단역까지 조연부터 뭐 단역까지 죄다 뭐 진짜 그냥 영화 하나 나올 정도로의 배우분들이 나오시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일단 베네치오 델 토로가 주인공을 맡고 계십니다. 네. 처음이죠 이 감독님 영화에는. 아니요 프렌치 디스패치 프렌치 나오셨었어요. 디스패치 나왔었구나. 네네. 그래서 네. 그러셨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미아 트리플턴이라는 처음 보는 배우분이 나오셨는데 리즐 그분이시잖아요, 그죠? 네. 저기 타이타닉의 여주인공이었던 케이트 윈슬렛의 케이트 윈슬렛의 네, 딸입니다. 네. 여식. 예. 네. 네. 그래서 잘 뭐 맞더만. 그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네. 분위기가 얼추 또 닮은 부분이 네네. 있어 보이는 느낌이 있죠. 네. 그리고 또 마이클 세라. 네, 마이클 세라 배우가 또 나옵니다. 비욘으로 나오죠? 네, 비영. 영. 저는 이 배우는 이제 그 주노나 그치. 스카 필그림에서 네. 봐가지고 주노에서 약간 어린이였지. 맞아요. 그렇죠. 네. 주노 본 기억나. 그러니까 그게 되게 옛날이었고 실제로 아이일 때 찍었던 작품이라 네 그때 아마 엘리 패닝이 아니라 저기 누구죠?
에 나왔던 걔가 뭐더라? 여자 지금은 배우? 남자가 되어버리신 아, 앨런 앨런 페이지. 페이지. 네. 네. 앨런 페이지. 네. 앨런 페이지 참 귀여운데 그죠? 음. 지금 남성이 되셨습니다. 네. 엘리엇 페이지로. 네, 엘리엇 페이지가 됐죠. 아, 뭐 지금도 귀엽긴 해. 그래요? 쓸모가 없어서. 네. 그리고, 그리고 그 이외에는 네. 정말 단역으로 다들 많이 나오십니다. 네. 네, 뭐 리즈 아메드 뭐 이분은 이제 그 왕자로 네. 그쵸. 나오시죠. 그리고 톰 행크스. 톰 행크스가 나오고요. 네, 톰 행크스가 단역으로 또 나와요. 단역. 네. 네. 잘 필요 없어. 이거 민주당이네요. 네. 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나 톰 봐요. 행크스 나오시고요. 또 유명한 배우로 스칼렛 스칼렛 요한슨 요한슨. 나오고 이분 누구지? 브라이언 크레스턴은 그 저기 브레이킹 배드에서 나오시는 주인공분이십니다. 브레이킹 배드에서. 아, 그 화이트? 네, 미스터 화이트. 아, 진짜? 네. 어. 초면인 줄 알았더니 아, 월터 그래요? 화이트. 네, 월터 화이트로 나오는 네. 네, 브라이언 크레스턴이 나오시고요. 네. 그리고 뭐 오이영. 우리 오이영 나오죠. 네, 베네딕트 컴버배치 나오고요. 컴버배치. 네. 많이들 나름 나름 단역치곤 요 중에서 꽤 그래도 비중 있는 비중이 꽤 역할이었지. 있죠. 네. 빌런이잖아. 네. 나머진 모르겠더라. 아니 뭐 얼굴 보면은 아는 얼굴 엄청 많은데. 대포 형님. 우리 대포 형님. 맞아. 나오죠. 아, 대포성님 나오고. 진짜 단역으로 나오시죠. 나오죠. 네. 네. 아, 이분 나오군요. 루퍼트 신으로 프렌드. 나오나 뭐 그랬지. 이건 누구지? 루퍼트 프렌드라고 그 예전에 홈랜드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로 나왔습니다. 시리즈 홈랜드에서 나왔고요. 아, 그래요? 네. 모르겠다. 아무튼 그 누구죠? 그 최근에 우리가 그 뭐 인조인간 나왔던 인조인간. 그 영화 네. 알고 보니까 가요 인조인간이었던 아닌데. 뭐. 아니 그 이쁜 네, 여자. 네, 네, 네. 어. 컴패니언. 컴패니언에서 컴패니언. 그 아, 맞다. 제일 초반에 칼에 찔려 죽는 그 재벌. 러시안 재벌. 러시아 재벌. 아, 맞네. 네네. 아, 야, 그렇구나. 거기서 진짜 깡패 같더니 실물은 세르게이. 약간 세르게이. 네. 실물은 약간 또 저런 잘생겼어요. 미남형이구나. 네네. 올란도 블룸과네. 맞아. 진짜 올랜드 블룸 닮아가지고 그걸로 좀 유명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약간 헷갈렸어요. 많이 나오지만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네. 베네치오 델 토로 형님만 계속 나옵니다. 네, 베네치오 델 토로랑 그 여자 예, 미아 미아, 트리플턴 네네. 이 두 분이 계속 나오시는 걸로. 네네. 네. 리즐이었나? 네, 리즈도 리즐. 나옵니다. 리즐로 가자. 네. 네. 자, 줄거리 갈게요. 자, 이야기는 네. 한 거물 사업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유럽을 통틀어 가지고 제일 돈이 많아. 거의 뭐 지금 일론 머스크지. 일론 머스크야 네. 거의. 네. 세계적으로도 돈이 제일 많다고 네. 보면 돼요. 네네. 네. 그 정도의 이제 유럽 사회를 통틀어서 거대한 부를 들이고 있는 그냥 돈 많은 정도가 아니라 네. 그 국제 관계에서 뭔가 협상을 할 때도 협상가로도 또 활약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사업을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잘한다는 건 협상을 잘한다는 그치, 얘기이기도 그치.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의 협상가로 자리를 잡은 네. 자자 코다. 짜자. 네, 자자 코다의 콜다.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베네치오 델 토로가 맡았죠. 근데 이 사람이 이미 몇 번 암살의 위협을 받았어요. 네. 이미 비행기가 한 8번 정도는 추락을 했어. 맞아. 근데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또 비행기가 추락을 합니다. 근데 살아남아요. 네. 네, 이 튀어나온 내장을 부여잡고 살아남으면서 네. 그의 어떤 건재함을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추락 사고로 인해서 네.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긴 뒤에 요 코다가 이제 자신의 어떤 수건 사업이 있어요. 그게 이제 페니키안 스킴이야. 네. 예. 페니키안 스킴. 그 페니키아 아까 얘기했던 페니키아 지역에다가 네. 그 뚝을 건설하는 거였나요?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데 네. 뚝뿐만 아니고 네, 네. 그 뭐 철도, 항만, 뭐 발전, 전반적인 인프라를 예. 뭐 운하 같은 거? 네, 아, 네. 맞아요. 내륙 운하 뭐 이런 것까지 해서 뭐 거의 뭐 4대강 플러스 뭐 그냥 뭐 다 하는 그쵸, 거야 다 그냥. 하는 거야. 예, 예. 그래서 그런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서 네. 얘가 또 이제
상속자로 자신의 외동딸인 이 리즈를 지정을 합니다. 얘가 그 아들이 9명이고 그치. 딸이 1명 있어. 근데 나머지 아들들은 다 그냥 외부에서 입양한 사람들이야. 입양한 애들이야. 그리고 요 딸만 이제 자기 자식,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 사이에서 나온 애인 거죠. 그래서 이제 상속자를 지정했는데 얘가 문제가 뭐냐면 그 수녀가 되려고 굉장히 오랫동안 요 그 견습생 시절을 보내왔어요. 네. 수녀가 되는. 그래서 이제 종신서원을 앞둔 상태야. 그러니까 종신서원이 되면 이제 수녀로서 앞으로 쭉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직전에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제 그 내 상속자로 지정을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딸도 아빠를 못 믿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요 몇 년간 교류가 없었어. 한 5년간, 6년간 뭐 거의 이렇게 평생 교류 없지 않았나? 평생 교류가 없었는데 네. 수녀가 되겠다고 들어간 이후에는 얼굴도 보지 않고 뭐 서신도 주고받은 게 없고 뭐 그렇게 지내왔어. 그런데 갑자기 불러서 이제 상속자를 시키겠다고 하니까 이제 의심이 드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엄마를 아빠가 죽였다라는 그런 주변의 소문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 좀 답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뭐 당연히 아니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 불신 그리고 반 강제적으로 아빠를 따릅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이 경쟁 기업들, 네. 그러니까 이 자자코다의 경쟁 기업들 그리고 나머지 또 이제 그러니까 유럽을 통틀어서 이제 다른 국가 기관들로 구성된 어떤 스파이 조직이 있어요. 네. 일단 이 자식을 망가뜨려야 된다, 몰락시켜야 된다, 라는 어떤 하나의 뜻으로 모인 그 스파이 조직이 있습니다. 네. 얘네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그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페니키안 스킴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제동을 겁니다. 그렇죠. 그 저지하려고 하죠. 네네, 저지를 하려고 하죠. 그걸 어떻게 시키느냐? 그 모든 건설 시설에 들어가는 이 못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기반 시설에 모든 기반 시설에 들어가는 이 못의 가격을 지금 가격보다 200% 인상을 시켜버려요. 리벳이죠, 리벳. 네. 그러니까 투자해야 될 금액이 확 늘어나 버린 거야. 이게 200%가 아니고 뭐 한 200배 올라가지 않았나? 아, 200배였나요? 200%면 2배잖아. 그러니까 약간 말도 안 되게 올라갔어. 맞아, 말도 안 되게 올려요. 약간 200배 정도가 맞는 것 같아.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뭐 원래 1달러짜리가 막 진짜 200배 200달러가 된 거야. 진짜로. 그러네요. 1,000원짜리가 20만 원 되는 거 그런 느낌이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비상 사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기랑 같이 일을 하는 이 동업자들 있죠. 네. 이 동업자들에게 이 투자 부담금을 나누기로 합니다. 나누려고 설득을 하기 위해 길을 떠나요. 네. 자, 그러면서 과연 이 페니키안 스킴을 끝끝내 완성을 시킬 수 있을지, 네. 그리고 이 딸이라고 돌아온 이 리즐과의 관계를 네.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네. 등등이 궁금해지는 영화 페니키안 스킴입니다. If you just let her sip her whiskey in peace, if you all went the fuck away. 네. 영화는 한 100분 남짓 정도 했던 거, 1시간 반 정도. 네네. 네. 100분 조금 넘었어. 조금 넘었나요? 105분인가? 뭐 길지도 짧지도 않은 영화 러닝 타임을 갖고 있었던 영화고요. 네. 그랬죠.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네. 목배님부터 먼저 저부터. 네. 안 좋으신 분부터 먼저 하시죠. 저는 일단 영화가 길었고요. 제가 웬만하면 영화 길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닌데 네. 졸리더라고. 그러다가 솔직히 나 웨스 앤더슨 뭐 그냥 뭐 명감독이고 뭐 그래 뭐 예술성 뛰어나지. 좋아. 부다페스트 이런 거. 네. 그 뭐지? 아트북도 있잖아. 네네네. 그런 거 보면 막 훌륭하지. 뭐 예술 작품 보는 것 같고. 네. 이번 영화도 좋았어. 처음에 막 와 저기 좋다. 저기 욕조에 앉아갖고 와인 먹으면 좋겠다.
벽지 아름답네. 타일 아름답네. 야, 저 비행기 멋지네. 이것도 뭐 하루 1, 2분이지. 1, 2분은 아니고 한 몇십 분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약간 솔직히 나한테는 저는 일단 네. 우리 파인님과는 다르게 네. 파인 아트에 대해서 뭐 전혀 모르고요. 네. 뭐 잘 모릅니다. 음. 소견이 전혀 없어서 파인 아트 쪽으로는. 그래서 뭐 미술관 같은 데 가면 뭐 나도 가면 보면 좋지. 막 잘 그린 그림 보면은 막 좋은데. 이거 뭘 그린 거야. 멋지네. 하지만 미술관 투어도 한 1시간 정도면 저는 족합니다. 오르쉐니 뭐 루브르 갈 필요가 없어. 그냥 현대 미술관 모마 가서 한 1시간 돌다가 아이고 많이 봤네. 조형물 좀 큰 것 좀 보고 아이고 크다. 아하. 그러고 커피 한 잔 때리고 네. 어디 가서 할까?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처럼 이 파인아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1시간 정도가 맥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영화는 1시간 넘어가니까 뭐야 뭐 메시지 그러니까 메시지 난 솔직히 이 영화가 메시지가 있고 이런 거 전혀 모르겠어. 왜 만든 건지 모르겠고 나는 약간 이 웨스 앤더슨 감독이 뭐 배우들이 좋아하고 뭐 예술성 좋고 뭐 좋다 이거야 뭐 상도 많이 받으셨다고 하고 배우들 뭐 좋은 배우들 많이 나오니까 좋은데 약간 우디 앨런 감독도 약간 그렇잖아. 배우들이 좋아하고 막 배우 많이 나오고. 네네. 근데 우디 앨런만 해도 난 그래도 꽤 재밌고 그러니까 정말 그냥 순수하게 재밌는 영화가 몇 개 있었거든. 우디 앨런 감독 영화 중에서도. 네. 뭐야 이건 막 이런 것도 솔직히 많지만 근데 웨스 앤더슨은 난 진짜 힘든 것 같아. 뭔지 모르겠어. 내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나중에는 내가 왜 보고 있는 거냐. 내가 지금 2대까지 와서 이거 솔직히 졸렸어. 나중에 진짜 그냥 억지로 막 참으면서 끝까지 봤고요. 저의 선별은 1점입니다. 1점. 네. 그렇습니까? 1점. 와, 최하점 아닙니까? 최하죠. 역대급 최하네. 아메리칸 북두꺼입니다. 저한테는. 네. 저도 뭐 별반 다르진 않아요. 음. 보배님의 의견과.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뭔지 모르고 봐도 진짜 그 예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뭔지 모르겠는. 네. 야, 그럴 거면 그냥 예술 작품을 보는 게 낫지 않아? 어차피 모르는 거? 네, 이 감독 사실 뭐 제가 이 감독의 영화들을 많이 보긴 했어요. 그 어떤 영화 많이 봤더라. 네네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같은 경우는 한 3번 4번 봤어요. 문라이즈 킹덤 정말 좋아하는 영화고요. 전 제일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물론 이제 브루스 윌리스가 나온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제일 좋아하는 영화 한 10개 되는 거 아니지? 이 감독 중에 근데 이 감독 영화 중에서 근데 그 아역 배우들의 연기들도 굉장히 너무 좋았고, 좋죠. 네, 너무 귀엽고. 네, 그 배경들도 너무 예쁘고 그랬습니다. 로얄 테넨바움도 참 좋았던 영화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실 식상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 모페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좀 고전 예술을 보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 뷔페까지는 약간 와 되게 획기적이고 현대 예술 같은 느낌이다. 되게 모던하고 세련됐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그 이후부터는 좀 이제 진짜 너무 좀 물론 이제 클래식의 반열에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이제 고리타분한 느낌. 이번에 보면서 확실히 느꼈던 게 예전에는 그렇게 인물을 정중앙에 배치하고 좌우 대칭으로 한 그 미장센 자체가 너무도 놀랍고 그랬는데 네. 이제는 조금 식상하기도 하고 답답해 보이기도 한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그 전의 작품 뭐 문라이즈 킹덤이라든가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 보여줬던 그런 어떤 유머 같은 게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또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높은 점수는 못 드리겠습니다. 2.5점 네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파이님이요? 네,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감독님입니다. 네. 네. 그 원래 되게 소품 영화를 좀 좋아하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아기자기한 맛으로 보는 그리고 그냥 삶의 일상에서 깨닫는 어떤 그 깨달음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들 일단 좋아해서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웨스 앤더슨은 그 무엇보다 형식미가 정말 뚜렷하고 네. 자기만의 어떤 특유의 독창적인 방식을 구축해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이죠. 그래서 뭐 그랜드 부다페스트에서도 뭐 보셨으니까 아시다시피 네. 뭔가 굉장히 이제 동화 같은 색채감과 네. 그리고 뭐 프레임 내에서 어떤 컴포지션을 어떻게 잡을지 네. 그러니까 가장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거고 서브를 이야기하는 건 이거고 그 배경은 이거야라는 네. 식의 정말 설명을 해주다시피 이렇게 던져주는 네. 그런 방식들 그리고 인물이랑 오브제를 활용하는 방식 네.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코미디의 요소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 네네. 정도로 그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의 작품을 제가 극장에서 큰 화면으로 큰 사운드로 듣는 거를 굉장히 즐겨 하고요. 네. 그리고 대사들도 행동이나 대사들도 뭔가 되게 아기자기하고 그리고 또 엉뚱하기도 한 발상들이 네. 그것들 안에서 좀 자아내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나온 어떤 코미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자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근데 네. 그에 반해서 어떤 뭐 캐릭터 간의 그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든지 연출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어떨 때는 또 끔찍하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네. 뭐 팔이 잘린다든지 뭐 그런 연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영화에서도 상반신 날아간 거 있어. 나 그쵸. 그거 되게 좋았거든. 초반에. 초반에 비행기에서 좋은데. 그래서 저도 초반에 그거 나올 때부터 야 씨발 이 맛이다 하면서 봤거든요. 네. 네. 그리고 되게 선정적이기도 하죠. 네. 뭐 프렌치 디스패치에서는 올 누드가 나와요. 진짜? 네, 꼭 보십시오. 진짜 얘기해. 네. 누구? 그 유명한 분은 아니야? 유명한 분이요. 아, 진짜? 네, 프랑스 그 여자 누구죠? 레아세이드. 레아세이도 나옵니다. 진짜? 네. 진짜 얘기해 주지. 보겠습니다. 네. 네. 갑자기 또 분위기가 당기시죠? 갑자기 점수가 막 올라가고 싶어 하시네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선정적인 그 연출에서 느껴지는 어떤 간극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전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데페이즈망의 한 요소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즐기는 맛으로 꽤 오랫동안 사랑을 해왔던 감독입니다. 근데 원래 요 감독님이 그런 거를 많이 쓰거든요. 네. 그 액자식 구석, 액자의 액자. 액자. 네. 어떤 기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네. 그랜드 부다페스트. 근데 그 기자가 취재를 들어. 근데 네. 그게 어떤 그 지금의 호텔의 지배인인데 그 지배인이 뭐 어렸을 때 여기서 일했을 당시에 그 당시에 계시던 다른 지배인이 이야기해 준 거를 또 들어. 그러니까 막 액자에 막 들어가는 그런 식의 구성들이 하나의 특징이기도 했었어요. 네. 프렌치 디스패치도 막 그런 식의 어떤 액자식 구성이 막 들어가기도 했었고. 네. 근데 이번에는 사실 좀 그런 재미감은 좀 없기는 했죠. 그냥 바로 이 자자코다의 이야기를 바로 보는 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야기 자체가 뭐 독선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어떤 건물 사업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뭔가 지금의 이거를 대비해 봤을 때 뭔가 저는 이게 뭐 트럼프한테 던지는 그런 식의 메시지 같은 걸 수도 있겠다. 그렇게 또 보기도 했고 네. 꼭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꼭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자본 위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뭔가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되묻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리고 뭐 자기 성찰 한번 가지고 네. 그리고 뭐 주변에 대한 어떤 점검도 하게 되고 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게 아니면 내가 내가 애정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했던 게 잘 하고 있는 걸까라는 어떤 그런 자기 성찰적인 네. 그런 점검도 하게 되는 느낌도 받았고요. 그리고 과연 종교는 그렇다면 네. 인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쳐야 될까? 네.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 그런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네. 너무 재밌게 봤고 네.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일단 선별점은 4.5로 하겠습니다. 4.5요? 와우. 네. 우와. 진짜 높네요. 야, 파인이 4.5 네.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랬거든요. 웨스 앤더슨의 감독 영화를 보면은 물론 그 되게 훌륭한 아트웍이나 이런 미장센 같은 것도 좋았지만 네. 사실 그거는 조금 약간의 이 덤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분이 연출하는 방법들이라든가 그 디렉팅이 이 독창적이라기보다는 약간 예전에 찰리 채플린이라든가 버스터 키튼 식의 어떤 그런 네, 네. 과장되었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연출이나 연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이번 영화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법들이 굉장히 많이 쓰였잖아요. 컷 네. 편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좀 새롭고 신선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왜 그렇게 좀 이제 조금 약간은 구식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저도 점수를 2.5점이나 준 거는 사실 배우들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연기가 어떠셨나요, 두 분은? 일단 주연을 맡으신 베네치오 델 토로. 근데 이 웨스 앤더슨 감독 영화에서 네. 그러니까 배우들이 하는 연기가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제약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스 앤더슨이 그 주문하는 연기 스타일이 네. 굉장히 제약이 많이 걸려 있으니까 저는 약간 그 그림책 보는 느낌이거든요. 웨스 앤더슨 네네. 영화는. 네. 그래서 글이 있고 그 그림이 사파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사파에 있는 말풍선, 내 있는 대사를 읽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살짝 좀 걷어내고, 그렇죠. 많이 배제하고. 예, 많이 배제하고 그 일러스트의 상황을 그냥 전달하는 느낌의 네. 연기를 많이 해왔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뭐 배우들은 좀 바뀌었지만 네. 그냥 그 연기를 꾸준히 지속해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 완전 우리가 뭐 어떤 영화를 보고 굉장히 연기력으로 칭송할 때는 대부분 어떤 생활 연기, 메소드 연기 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네. 이거랑은 완전 정반대에 그렇죠. 서 있는 연기잖아요. 네네. 사실 그 연기도 굉장히 쉬운 연기만은 아니. 그렇죠. 힘들죠. 굉장히 힘들 거예요. 네. 그래서 저분이 여타 다른 영화에서 봤던 연기하고는 굉장히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그 점은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단역으로 나왔던 유명하신 분들은 네. 그 동안에 웨스 앤더슨 감독과의 친분과 그런 것 때문에 특별 출연하시거나 네. 그런 분도 있겠지만. 진짜 베네치오 델 토로의 어떻게 보면 원맨쇼였잖아요. 네. 영화가. 네. 그래도 끝까지 그 어떤 되게 절제된 연기를 보여주었다는 게 그 점은 좀 놀랍긴 하더라고요. 네네. 베네치오 델 토로 연기는 되게 좋았어 나는. 그러니까 뭐 약간 메소드 같기도 했고 네. 또 내가 베네치오 델 토로 나온 영화를 사실 많이 안 봤거든. 네. 그래서 그냥 유명한 사람이고 몇 개는 본 것 같은데 뭐 그런 배우란 걸 알고 있었는데 사실상 이렇게까지 몰입해서 본 작품이 거의 처음이야. 나한텐 베네치오 델 토로. 나 시카리오도 보다 말았거든. 아 진짜요? 재미없더라고. 그래서 약간 거물인 줄 알고 있었는데 사실상 거의 처음 뵙는
느낌이어서 아하. 연기가 되게 좋더라고.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되게 거물 사업가고 음. 막 자기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엄청 강한 사람이잖아. 네. 그래서 막 죽음의 위협에 막 지금 바로 옆에서 막 폭탄 테러 있고 막 해도 난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지. 문제 없지. 막 그러면서 그냥 가잖아. 네. 근데 그 역할이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제가 하니 그냥 연기라고 납득이 돼.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또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내가 많이 만나봤잖아. 네. 네. 정말 자기 확신이 요만큼의 야 내가 하는데 당연히 되지. 이 생각을 정말 그냥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뭐 세뇌나 이게 아니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네. 그래갖고 일단 뭐 캐릭터도 특이하긴 하지만 연기력 자체가 되게 좋다라고 난 느꼈거든. 베네치오 저 형님 멋있네. 멋있죠. 젊을 때 사진 봐. 그러니까. 존나 잘생겼어. 멋있더라고. 존나 잘생겼습니다. 이거 봐요. 그 이분을 보면서 그 전형적인 어떤 푸에르토리코인에 대한 그 인식이 생긴 것 같아. 그래? 네. 나한테 페르도리카는 나 군대 있을 때 우리 파툰 서전이 그 양반 이름 뭐더라? 페르난도 아니고 약간 피가로아. 피가로인데 써 있는 건 근데 피가로아라고 있더라고. 피가로아 서전. 그 아저씨 재밌었는데 여자 존나 좋아해. 거의 푸에르토리칸 목표야. 그래? 지나가는 여자한테 존나 다 추근대는데 되게 사람이 유쾌해서 재밌었어. 이분이 예전에 체게바라 영화에서 체게바라를 맡았습니다. 체게바라. 네네. 그래가지고 저는 신시티에서 처음 봤고 21g에서 처음 봤군요. 21g. 이게 김건희 관련 회사 아닌가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연기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조연들 쓰는 게 되게 좋아요. 이 웨스 앤더슨 감독 영화에서 늘 조연을 잘 써먹어. 그래? 네. 솔직히 여기서 베네지오 델 토로 외에는 나머지는 사실 연기를 했다고 하기 애매한 사람들 아니야? 내가 해도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아니 근데 막 이런 거 봐봐. 톰 행크스나 브라이언 크랜스턴은 그 농구하는 씬 있잖아요. 거기서 몸으로 개그를 한다고 원개그를 해요.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무표정으로 하는데 존나 웃긴 거야. 그러니까 연기력이 필요한 연기가 별로 없잖아. 솔직히 베네딕트 컴버배치 정도 조금 뭐 표정 연기하고 뭐 액션 연기했지. 나머지는 그냥 서 있으면 되는 역할을 이런 거를 왜 존나 다 유명한 배우들이 했나? 난 솔직히 여전히 그렇군요. 이해가 안 갑니다. 네. 하지만 저를 불러준다면 앞으로 형님으로 모실 형님으로 충분히 모시겠습니다. 그렇군요. 평점 바로 올라가지. 그 씬 중에 저는 이 그 초반에 비행기 사고 당하고 난 뒤에 그 욕조에 누워가지고 그 흑백으로 되는 그 씬이 되게 좋았거든요. 흑백신? 네. 욕조? 욕조가 아니잖아. 흑백신은. 흑백신이 아니고 그 누워 있는데 그 부감샷이라고 해야 되나? 부감샷으로 해가지고 와인 마시고 그 앞에 이제 그 자막 뜨죠. 막 패닉 스킴 해가지고 누구 나오고 그러니까 욕조에서 와인 먹는. 네, 맞아요. 그때 저기 메이드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메이드들이 왔다 갔다 하길래 난 거기서부터 이미 마음을 열었지. 이거구나. 마음과 바지춤을 살짝 열었는데 그러고 말더라고. 하녀 같은 걸 생각했구나. 하녀들 좋지. 저는 그게 이제 그 하늘에서 쳐다보는 이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제 물에 내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그 어떤 기독교에서 봤을 때 물에 몸을 담근다라는 게 뭐 그런 게 있지. 그거잖아요. 저기 뭐 세례를 받는 그런 거잖아요. 침례하는.
그래서 뭐 약간 그런 종교적인 어떤 의미가 또 음. 있지 않나. 그러고 보니 와인 그리고 와인도 죽었다 포도주, 죽었다 네. 살아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 그 침례 의식이나 이런 게 아마 한번 이렇게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예수님의 거를 피를 마시고 네. 그런 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네. 기독교적인 의미가 있네요. 네네. 난 그거보다 와인을 처음에 딱 따라주고 그 한 병 그 되게 비싸 보이는 와인을 싹 갖고 와서 네. 한 잔 딱 따라주고 나서 저쪽으로 가져가길래 아, 씨발 저거 버리나? 준 씨도 그렇게 생각했지. 맞아. 저걸 버려? 왜? 왜 버리나 싶었는데 버리질 않고 거기 얼음에다 이렇게 딱 담가두더라. 네 맞아요. 근데 그 담그는 그 얼음 거기가 비대잖아. 그 그거. 비대야. 맞아. 비대야. 니네 다 알고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저기 비대가 있네. 네. 싶어. 그 우리나라 비대 말고 유럽 네, 가면 유럽 있는 비대. 유럽 비대 있습니다. 그쵸. 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뒷물하는. 그렇죠. 그게 이렇게 딱 있길래 비대가 있구나. 이러면서 계속 비대를 보고 있었는데 네. 거기다가 이렇게 쑥 가져가더니 얼음을 얼음을 담아놓고. 그래서 담그더라 그래갖고 네. 야 저건 뭐지? 그것도 욕조랑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그치. 거기다가 그걸 하더라고. 뭐별 의미는 없었을 것 같아. 그냥 뭐 그냥 미학적으로 예뻐서. 이게 예뻐서. 맞아요. 근데 어쨌든 그 씬이 뭔가 네. 그런 종교적인 뭔가 의미가 있는 그런 씬을 처음에 한번 딱 던져주고 네. 시작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그때 생각을 음악 했습니다. 나왔나? 나왔어요. 네, 나왔어? 음악 나왔어요. 네. 네. 그냥 약간 클래식 그냥 네. 연주 정도로. 네. 딴, 약간 딴, 무슨 딴. 그레고리 성가 같은. 맞아, 그랬던 것 같다. 그리고 이 영화 중간 중간에 굉장히 그 미술 작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뭐 미술에 관해서 그 파인 아트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조예가 없기 때문에 사실 알아본 작품들 없었는데 끝나고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나오더라고요. 거기도 그때도 또 막 나오더라고요. 마그리트 네. 뭐 이렇게. 아 그래요? 르네 모네. 마그리트였나요? 네. 그것도 쭉쭉 나오더라고요. 그 방에 걸려 있던 그 처음에 이제 리즐가 네. 독대하는 그 약간 복도라고 그러니까 거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실이죠. 네, 거실에 있던 네. 그림은 루벤스의 루벤스. 켄타우로스입니다. 그렇군요. 저 루벤스구나. 우리 작품이구나. 제이기 형이 좋아하는. 네, 제이경님이 네. 글래머한 분들 많이 저도 나오는 루벤스 작품 좋아해요. 토시토시란 네, 나왔던 루벤스지. 그 켄타우로스입니다. 켄타우로스의 사랑. 네, 켄타우로스의 사랑. 남자 켄타우로스가 여자 켄타우로스를 이렇게 네. 뒤에서 후배위 해주고 있는 교미를 하기 위한 뭐 그런 자세이지 않을까? 그런 네. 거지. 네. 아무튼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네. 뭐 이것도 뭔가 음. 그 이제 그 이전까지 살아오던 자자코다가 이전까지 뭔가 야수같이 살아오던 네. 그 인생을 뭔가 지금 한번 다시 성찰을 통해 뭔가 인간다움, 그러니까 사람과 뭔가 부대껴서 살 수 있는, 사람에게 애정을 베풀고 애정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식의 어떤 메시지를 이 그림으로서 좀 내포를 하고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그 영화 초기에 나오는 그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한번 죽잖아. 네. 네. 죽고 나서 그 사후 세계를 살짝 경험을 하죠. 임사 체험을 해. 네. 그게 흑백 장면이고 그렇죠. 거기서 흑백 장면으로 뭐 신을 만나고 오는데 그 신이 저기 대포형이었나? 네. 뭐 네, 어쨌든 네. 뭐 맞아요. 그 신의 심판을 받는 뭔가 그런 신의 재단 같은 데서 네. 그런 장면을 한번 연출하고 나서 다시 현실 세계로 오면서 그때부터 돌아오죠. 좀 변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죽음을 그래서? 한번 경험하고 나서 그래서 이 페니키안 스킴을 원래도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이거를 본인이 남기고 죽겠다. 그리고 이 내가 죽고 나서도 이 나의 패밀리 레가시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네. 나의 상속자를 지정을 하고 그렇죠. 그에게 계속 이 우리 기업 가업이 승계돼서 이어지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네. 난 오히려 그런 거보다 얘가 그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얘기를 해. 이것만 완성되면은 앞으로 향후 150년간 매년
스테디하게 5% 정도씩의 수익을 계속 창출할 수 있다. 네네. 플러스 5%에 그러니까 105% 성장인 거죠. 네. 그걸 150년 동안 난 속으로 들으면서 계산을 해보면서 야 씨발 장난 아닌데. 그러니까 재산 막대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 야 5%씩 100, 그것도 150년이면은 와 어마어마한데. 저는 뭐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하. 그걸 또 이게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파인아트식으로. 네. 그렇군요. 그거 말고 뭐 또 다른 작품도 있나요? 다른 작품 저는 중에서 뭔가 나오는 것 같았는데 그러면서 그 얘기도 하잖아. 뭐 야 미술품 사려면은 어설픈 거 사지 말고 최고 막 최고 존나 비싼 거 사라고. 그러면서 뭐 하나 나왔는데 그게 켄타로우스였나? 아니 아니요, 있지 않았어? 그건 또 다른 방이었어. 그것도 딴 거 뭐 하나 얼핏 나왔는데 네네. 난 아예 모르는 거라서 그냥 그림이네 약간 이러고 말하는데. 네. 저도 근데 그 켄타로스는 몇 번이고 나왔거든요. 그렇죠. 나도 맞아요. 이거는 네. 기억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사실 이거는 기억나는데 네. 다른 건 다른 사실 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요. 네. 아무튼 그 저는 네. 그 흑백신이 계속 네. 그 저기 저승 체험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치. 임자 체험을 네. 하죠. 그래서 중간 중간 보면 그 자기 전부인들도 만나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리즐의 어린 시절이 갑자기 거기 나타나서 그쵸. 그 이야기를 막 한다든지 네네. 그런 신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돈이 가득 찬 노루를 제물로 이렇게 맞아. 바쳐요. 네. 그랬더니 배에서 막 금화가 금화가 막 나온단 말이야. 네. 아마 그거 이후에 그냥 이제 깡통 차고 깡통 차고 이제 그 되게 조그만 식당 마지막 에필로그로 이어지는 네. 아마 그 씬이 그 전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봐가지고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이제 저승에 들락날락하는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지난 삶을 한번 되돌아 보는 거죠. 그쵸. 재판을 받는 거죠. 내 주변인들이었던 사람들로부터 음. 저 사람은 어땠다, 어쨌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들으면서 아 그러면은 내가 과연 인생을 내가 살아온 인생이 돈만 줘주면서 살아왔는데 그게 과연 올바르게 사는 것들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약간 스크루지 같네요. 뭐 어떻게 보면 네. 네. 아무튼 그 임사 체험하는 그 씬은 굉장히 임팩트는 있었어요. 진짜 90년대 후반, 그러니까 세기말 감성까지 느낄 정도로. 네. 이게 끝이 어떻게 났죠?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에필로그 보면 그 자자코다라고 자기 이름을 건 뭐 조만한 그 레스토랑 같은 거에서 이렇게 뭐 그냥 요리하고 셰프 자자였나요? 최수 자자였나요? 아무튼 뭐 그런 그런 있어. 식당을 차려요. 그래서 자기 딸이랑 그 네. 비온이랑 네 비오는 아마 근처에 어떤 그 선생으로 선생. 취직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9명의 아들도 뭐 이렇게 같이 살아요. 있었나? 네.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이제 그 하늘에서 그러니까 물이 계속 새가지고 양동이 맞아. 떨어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하늘로부터 계속 응답. 그게 첫 장면에서 나왔었어요.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저택에 살 때도 밥 먹는 맞아요. 네. 그 다이닝룸 거기 계속 물이 뚝뚝 떨어졌잖아. 존나 저택인데. 네. 그리고 여기 뭐 허름한데 와서도 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다 의미를 그냥 담은 것 같은데. 난 됐고 뭔지 모르겠다. 하고 싶지 않아. 일단 내용이 모르겠어. 뭐 하자는 거야. 페니키안 스킴 그래 뭐 갭을 메운대. 그래. 뭐 갭 메우겠답시고 막 그 막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막 싸우고 협상하고 뭐 그것까지 뭐 그럭저럭 재밌었는데 나중에 저걸 왜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시원하게 그 뭐야 수류탄이나 좀 터트리고 좀. 그리고 난 술탄을 왜 자꾸 하나씩 줬지?
난 그게 무슨 너무 의미일까? 웃기고 존나 그리고 웃겨. 나는 아, 그 웃기긴 했어. 그것도 웃기고 어. 그 수류탄에다 그림을 그려놨어. 어. 무늬를 입혀놨어요. 약간 벌 무늬 같은 거를. 그러니까 이 그것도 자자코다 수류탄은 노란색이고 그 네. 뭐 사실 수류탄이 그렇게 들고 다니는 물건이 아니잖아. 맞아. 근데 막 사람들이 막 검문 검색하다가 이건 왜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 그냥 많아서 들고 다니는 거 하나 줄까?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사람마다 다 받고 그 삼촌 이복 동생 누바하고 만났을 때 야 베나딕 수류탄 하나 줄까? 그랬더니 나도 나도 있어. 걔건 또 빨간 줄무늬더라. 맞아. 그래갖고 이게 뭐야 이거. 주머니에서 하나 꺼내가지고 나도 있어. 그러시고 그런 코미디들이 난 너무 웃긴 거야. 진짜 좀 약간 웃기긴 했는데 그것도 약간 전반적인 내용이 이렇게 있는 와중에 그런 게 코믹 릴리프가 들어가서 웃겨야지 재밌는 거지.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겠으니까 나중에는 잘 모르겠던데. 뭐 재밌는 부분은 많았어 솔직히 얘 남자 누구냐? 비온하고 리즈라고 이렇게 뭔가 묘한 그 관계를 계속 형성해 가잖아. 맞아. 그러다가 뭐 리즐이 저는 태어나서 하드 리콜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네가 마신 거 리콜 했더니 그렇군요. 그래서 그리고 저술 먹지 않아요. 이러더니 술 존나 잘 먹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왕자한테 플러팅하지 마. 막 이러고. 맞아. 갑자기 버럭하네. 그치? 내가 특수 요원이라서 사실 취한 것도 다 연기라고 하지만 실제로 다 취한 거였고 막 이러잖아. 그리고 그 비온이 자기가 사실은 실제 모습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실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다 했더니 막 목도 풀고 넥타이도 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담배 하나 꺼내물고 이렇게 나왔다. 좀 달라 보이더만 안경만 벗어도.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도 너무 웃기더라고. 그러니까 그림책에서 보는 딱 그런 느낌이야. 모든 신들이. 그래서 진짜 웃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농구씬에서 톰 행크스랑 브라이언 크랜스턴도 막 그 잔망스럽게 몸을 흔들어 제끼는데 그것도 너무 웃겼어요. 잘하더라. 그리고 무슨 계약을 하는데 농구 3점슛 쏴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는 게 어디 있냐고. 그 레이업 하려고 드리블 막 해갖고 백 레이업 막 이러면서 하고. 그 인간극장 같은데 나왔던 저기 있잖아 그 축지법 쓰는 아저씨. 그 이병헌이 흉내냈던 맞아. 이병헌이 SNL에서 흉내냈던 그 축지법 그걸 쓰면서 이렇게 농구볼 드리블을 해서 그래서 레이업을 합니다. 누가 하지 그거? 톰 행크스가 하나? 아니지. 톰 행크스 말고 제가 브라이언 크랜스턴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그 중간에 그 어떤 식당에 가서 뭐 당신이 25%를 좀 떠안아라 하니까 막 하다가 갑자기 민간 군들이 갑자기 들어와. 그 약간 그 자유해방 전선 이런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약간 채 닮은 블랙팬서 같은 블랙팬서 같은 애들이 느낌의 흑표당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막 그 천정에다 막 총을 쏘면서 돈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막 이랬는데 아니 돈을 뺏어가는데 왜 천장에 총을 쏘냐고. 약간 클리세를 꼬집는 그런 느낌도 있고. 좀 그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 웃기더라고. 자 도둑 여러분 뭐 마음껏 가져가세요. 근데 씨발 천장 내 천장 막 실링. 그래서 저는 너무 깔깔 웃으면서 봤습니다. 깔깔웃지 못했습니다. 깔깔하긴 좀 쉽지 않았어. 그래요? 아직 덜한가요? 스칼렛 요한슨하고 어떻게 좀 한번 이렇게 결혼도 했는데. 결혼했는데 나왔으면 또. 야 근데 육촌하고 결혼할 수 있냐? 육촌 외국은 되나 보지. 뭐 미국은 모르겠는데 왠지 유럽은 육촌 될 것 같아. 시대적인 배경상 또. 난 시대가 이게 옛날인지도 몰랐어. 근데 뭐 하긴 예전에 유럽은 막 진짜 거의 형제끼리 사촌하고도 했으니까. 사촌이랑도 결혼했으니까. 육촌이면은 뭐. 근데 지금도 사실 그 정도 넘어가면 결혼이 가능하잖아요. 해외에서는. 될 것 같아. 그렇죠. 우리나라가 되게 엄격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좀 빡세고 될 것 같아. 육촌 정도면. 우리나라 워낙 이 단일 민족을 되게 강건하게 밀었어 가지고 좀 그런 그거 뭐
바뀐다는 얘기도 있던데 뭐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8촌까지인가 그런데 네. 야 솔직히 6촌만 돼도 누군지 알지도 못해. 남이야. 그래서 결혼했다가 결혼 취소된 경우도 있었고 우리나라에 실제로 맞아. 진짜. 알고 보니 친척이라서 결혼 자체가 불성립. 아이고. 음. 그것도 근데 뭐 사촌끼리도 일본도 가능하잖아요. 일본은 가능하잖아요. 아, 그래? 네. 뭐 중국이나 이런 데도 다 그리고 뭐 그렇군요. 조카랑 막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는 막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참 끔찍하네. 우리나라가 조금 심하긴 한 것 같아요. 음. 심하다고 해야 되나? 저는 상식이 그렇게 바뀌어 있다 보니까 이게 심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는 이제 좀 풀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 친척이면 사실 남이나 다름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뭐 사촌 육촌을 떠나서 동성 동본도 안 됐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지금 되지 않나요? 지금은 되지. 지금 네.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참. 저 스칼렛 요한슨 안 나와서 아쉬웠다 했잖아요. 네. 이 전작에 나옵니다. 아주 잠깐 나옵니다. 잠깐 나신이. 비치는 걸로. 네, 그렇죠? 나신이 나옵니다. 거울 속에 비치는 걸로 네. 나오죠. 이번 장면에서도 반바지 짧은 반바지 입은 장면이 있었는데 아쉬웠어 좀. 근데 예전 같지 않아. 이전 작품이 유독 안 나왔어요. 좀 뭔가 육체가 이렇게 나온다든지 이런 게 좀 뭔가 없었죠. 리즈라고 마이클 셀하고 한번 시원하게 한번 나올 것 같은 긴장감을 줬는데 나올 법도 한데 담배 빡빡 피면서 그 마지막에 완전 이제 수녀에서 수녀복을 다 벗고 나니까 완전 까져가지고 그 마지막 씬도 굉장히 유쾌했습니다. 네. 그 아버지가 선물해준 그 담배 파이프 네네. 막 귀금속으로 장식된 뭐 이런 거 피고 블링블링한 있는데, 거. 네, 블링블링한 거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참 재밌었어요. 그러게 그 수녀원에서 파견 나온 그 수녀하고 얘기하는 그 씬도 그것도 네. 괜찮았고 네네. 뭐 하지만 우리가 뭐 너 이제 약간 민간인으로 돌아가지만 뭐 헌금은 감사히 받을게 뭐 이러면서 쑥 집어넣고 맞아. 돈을 딱 찔러주니까 어우씨 바로 0.1초 만에 그냥 품으로 쑥 들어가. 딸이 자기 편 들어줄 것 같아가지고 불렀는데 바로 그냥 아빠 편 들어버리지. 돈 그치. 들어가니까. 아무튼 그런 재밌는 장면들 네. 많았고요.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재미없었어요, 근데? 이게 약간 많이 아쉽긴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지? 내가 이걸 왜 보고 있나라는 생각이. 하지만 뭐 볼만은 했어. 솔직히 1점 약간 박했고 저는 2점 할게요. 2점으로. 네. 그 이상은 못 치겠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그래도 1점하고 2점하고는 다르지. 그러니까 저도 조금 박하게 준 이유는 네. 기존의 전작들에 비해서 좀 임팩트가 그렇게 강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실 색채감이나 네. 이런 것들이 좀 덜 선명하기는 했죠. 그렇죠. 네. 이 작품의 뭐 제목도 그렇고 그 포스터가 약간 좀 강렬하잖아. 네. 뭔가 좀 인상이 강렬하시니까. 그분이. 그래서 사실 좀 거기에 비해서 사실 너무 기대. 뭔가 좀 느와르적인 부분이나 막 좀 자극적이거나 뭐 쇼킹한 막 그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다른 의미로 쇼킹하더라고. 그래요. 네. 그래도 저는 뭐 이 영화 지금 성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개봉한 지는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누적 관객 수가 네. 꽤는 안 됐을 2.8만 명이네요. 2.8만? 2.8만 명. 거의 이거 3만 명. 개봉한 지 한 그래도 2주 됐을 걸? 열흘쯤 됐나? 2주 됐을 거예요. 제가 개봉 한 주에 봤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봤나?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웨스 앤더슨 영화가 사실 뭐 이렇게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반짝 기적인 그랜드 부다페스트 때 반짝 사랑을 받긴 했는데 네네. 뭔가 그렇게 대중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
그랜드 부다페스트 때 이제 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알려주긴 예, 했지만, 그의 네. 어떤 미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동반으로 사랑을 받기는 했지만 네. 지금 다시 그 영광을 누리기가 좀 힘들 것 같네요. 저는 에스테로이드 시티 때 조금 더 그런 사랑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그 팬데믹을 경험을 하면서 네. 뭔가 고립된 이렇게 생활 바운더리가 네. 고립돼서 살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 오히려 이제 고립되었을 때 막 생기는 연대감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그 에스테로이드 시티에서는 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게 뭔가 그 범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이야기라 조금 사랑을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 예술 소위 말하는 예술 영화라는 게 작가주의 영화, 네, 작가주의 영화가 한참 붐을 일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2000년대 뭐 초반이라든가 뭐 공들이 영화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찰리 카프만들의 영화들도 많이 나올 때 네. 지금은 사실 좀 많이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보기가 좀 힘든 것 같기도 하긴 해요. 저도 영화 보면서 느낀 게 이런 물론 이제 그 이 영화에 대한 평가는 좀 별개로 이런 영화 굉장히 오랜만이다. 사실 저 라이카 시네마라는 그런 독립극장에서 네. 봤잖아요. 네네. 그런 데까지 가서 찾아보는 영화를 본 게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그런 예전에 뭐 시네큐브라든가 아트하우스 모모라든가 이런 데를 가본 게 다 통틀어서도 한 10년 메이저 영화관이 아닌 곳을 가본 게 10년 이상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 좀 독립영화관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생겨야 될 것 같아요. 뭐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산업으로만 저는 뭐 그런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렇게만 가면은 산업이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지금의 영화관, 대형 영화관들 위주로 돌아가는 이 판때기는 그래서 정말 뭐 경기도에서 독립영화관 같은 거 그런 거 결국은 지하철에서 만들어서 어쨌든 그런 데다 걸어주면은 그래도 신인 감독들이나 뭐 그런 감독들의 숨이 트이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저도 뭐 예술 영화는 안 좋아하지만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 형이 이대까지 한번 갔다 와야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서울이랑 뭐 서울에 많이 몰려 있죠. 그래도 그나마 네. 아트 아트하우스 뭐 예. 시네큐브 뭐 그리고 그 역사문화박물관에 있는 게 뭐지? 무슨 스페이스? 인디스페이스. 인디스페이스. 그러니까 라이카 그나마 시네마. 서울에는 좀 네, 있는데 네. 예. 서울은 사실 충분해. 네. 근데 사실 경기도만 해도 그거 확 떨어지고 근데 경기도 밖으로 나가면 사실상 진짜 이거 접할 거의 전멸이라고 볼 수.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하나씩만 해도 그러니까 훨씬 낫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지방의 어떤 인구라든지, 네. 그러니까 뭐 독립 영화가 뭐 이렇게 어떤 인프라 전반에 대한 걸 대변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서울에서만 즐길 수 있다라는 메리트. 네. 그거 굉장히 강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방 사는 사람들이 불만이 항상 뭐 그렇더라고. 뭐 서울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정말 뭐 할 게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역의 문화 발전과 네. 뭐 기본적인 소양 같은 걸 위해서 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난 도서관이라고 보고 근데 도서관은 지금 나름 뭐 그게 부족하다고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도서관은 많아요. 정말 많이 생겼어. 이제 동 단위로도 생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작은 도서관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지난 정권에서 그쪽 도서관 관련 뭐 비용을 싹 끊어버리는 바람에 고사할 뻔했지만 뭐 이제 원복될 거고 네. 오히려 더
늘릴 수 있다고 봐서 도서관은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책을 보는 공간만이 아니고 네. 도서관마다 보면은 다 그런 영화 상영도 하고 뭐 그런 문화 행사 맞아요. 같은 것도 네. 진행하고 북토크도 진행하고 뭐 네네. 다양한 행사들을 하거든. 모든 도서관이 지역 도서관들이. 그래서 도서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이 이런 뭐 문화 영화가 뭐 지금 얘기한 뭐 독립 영화나 영화관 네네. 아니면 뭐 그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 시설. 근데 공연 시설도 사실 많아. 웬만한 그 뭐 지자체 단위에서 하나씩은 다 갖고 있어. 지네들 쓰려고. 그렇죠. 지네들 행사하려고 보면은 뭐 그런 무슨 문화회관 같은 거 네. 동네마다 하나씩 만들어 놓는데 그런 게 사실 그렇게 일반인들한테 네. 그렇게 접근이 편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편하게 이렇게 빌려서 쓸 수 음. 있어야 되는데 네. 걔들이 뭐 귀찮으니까 괜히 또 했다가 또 문제 맞아. 생기거나 또 아니면 뭐 시설 같은 거 조금이라도 상하면은 맞아요. 또 지네 책임이 어. 할까봐 그래서 사실 그런 문턱이 되게 높다고 들었어. 그래서 이런 실상은 부분- 높진 않아도 접근 자체가 조금 아니 실상이 높아. 아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뭔가 문화적인 그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 어느 정도 좀 뭐 예를 들어 뭐 소위 말하는 내가 좀 급이 돼. 그래서 뭐 어느 대학에 뭐 무슨 뭐 어디 단체에 뭐 이런 데서는 쉽게 빌릴 수 있어. 근데 정말 그런 게 필요한 그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그치. 그 동네에서 연습하는 밴드 이런 데가 우리 이 동네에서 맨날 이 동네 살고 이 동네 사람인데 우리 좀 싸게 빌려서 공연 한번 하겠다. 절대 안 해줘. 우리 뭐 소위 말하면 우리 시네타운 3구라는 맞아. 팟캐스트 진행하는 진행자인데 우리 애청자들 모여서 단체 관람 좀 하고 싶다 이런 게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지. 단체 관람하고 우리가 뭐 공개 방송 하고 싶다. 그럼 니네 뭔데? 뭔데? 하면서 뭐 그러니까 이게 좀 그것도 구찌가 커지잖아. 그러면 가능한데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치. 그런 문턱이 내가 맞아. 알기로는 되게 높아. 그런 쪽으로는. 사실 근데 이런 쪽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거든. 네. 음. 그래서 뭐 어떻게 그러니까. 영화관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네.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네. 진짜 이 비단 이 영화의 그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진짜 예술 영화는 사실 그 영화의 어떤 문화의 다양성 네. 측면에서라도 네네. 분명히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장려해야 되고 네. 그렇죠. 네. 더 우리가 더 찾아봐야 되는 그런 텍스트이면 분명한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웨스 앤더슨 감독의 걱정을 해줄 때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네네네. 이건 뭐 사실 그냥 예술 영화 전반에 대한 뭐 얘기였습니다. 그래도 네. 지난 정권에서 네. 또 그 예술 영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지능이 좀 많이 부족했잖아요. 네. 우리 예산도 다 그냥 없애버리고. 그렇죠. 얘네 막 그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네. 돈을 그냥 안 풀어 묶어버렸어. 돈을 더 써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데에서 예산을 다 삭감해버렸죠. 네. 그러면서 그 일단 독립 영화가 제작하는 사람들, 이제 영화 입봉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회가 다 박탈돼 버렸는데 네. 이제 정권 바뀌었으니까 또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페니키안 스킴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한 3만 명 봤는데 네. 신명이 33만 명 봤네요. 응? 신명? 신명? 신명이라는 영화 아세요? 신명 30만 넘었어? 신명, 명신, 명신. 신명. 네. 신명나게 뭐 보는 영화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이거 한번 신명 할까요 다음 주에? 해야 되나? 좀 더 우리 보죠. 제가 끝까지는 다 못 봤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압수수색? 네네. 그거 보다 굉장히 잘 만들었던데?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 네, 그것도 한번 압수수색. 다뤄봤으면 하기는 싶기도 하더라고요. 압수수색이 그 대선 선거 날까지 아마 일시적으로 네. 유튜브에 무료 네네. 공개가 됐었던 걸로 풀렸었는데. 아는데 지금은 아마 안 될 겁니다만 네, 지금은 봤는데 와, 잘 만들었더라고요.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 네. 네. 재밌게 잘 만들었습니다. 보니까 계속 화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열도 받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대중문화
대중 영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네. 대중 상업 영화, 네. 네. 대중 상업 장편 영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저희는 뭐 하기로 했죠 우리? 우리 드래곤 길들이기 드래곤. 합니다. 드래곤 길들이기 실사판 지금 영화관에서 절찬 상영 중인 네. 드래곤 길들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56분. 와, 2시간이다. 2시간. 잘 만들었다며 이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나 원래 시리즈 좋아했어갖고 네, 봤어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애니메이션 다 재밌게 봤어요? 애니메이션 봐서. 다 봤지. 아, 그래요? 어. 아니, 뭐 애들 때문에 같이 본 거야? 아니면 나 원래 보고 좋아했어. 싶어서? 아, 그래? 저는 전혀 몰라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좋겠다. 네. 내용 좋은데. 아, 그래요? 음.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아니 자짜네? 길들이기로 자짜 돼야죠. 네. 자짜네. 아, 자짜 해야죠. 별거 없는데. 자짜시 있나? 근데 여기서 네. 일단 아 근데 주인공 이름이 자자야. 자자. 자자 코다야. 이름이 자자야. 아, 뭐 코다. 그쯤 되면 사실 그 정도 많으면 사실 누리죠 마음껏. 홀딱 벗고 그 안에서 와인 먹고 있는데 그 메이드복 또 유니폼 못 참거든 남자들. 메이드들이 유니폼 입고 한 10명 정도 왔다 갔다 하지. 그러면 그 정도 왔다 야, 갔다. 했던 그런데도 미동 하나 안 하는 거 보면은 대단하신 형님이야. 그러니까. 나 존경하려고. 네. 불사의 몸이잖아 또. 그리고 그러네. 보면 그 얼음물에 들어가 있지 않나? 그 약간 그 내장까지 막 튀어나오고 이래가지고 그 뒤에라서. 얼음물까지는 아니고 약간 그러니까 뭐 우유물이던데, 되게. 우유 그러니까 약간 그것도 그 무슨 그리스 신화 같은데 하면 무슨 막 우유 같은 걸 막 받아서 막 목욕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 아 그래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우유에 목욕하는 약간 신화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아, 저는 그게 얼음물인데 그 안에서도 용맹하는 거면 얼음물까지. 엔간하면 쪼그라들거든요. 근데 이 형이 죽었다 살았다 하잖아. 이 대단한 형이야.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그 아들이 9명인데 네. 그 부분은 제대로 못 보고 아들이 9인데 저 새끼들한테 유산 못 줘. 너한테만 줄 거야. 거기서 바로 알았지. 내 아들이 아니구나 이 새끼들. 근데 다 입양이라고 얘기가 나와? 네, 다 입양. 뭐 나도 본 것 같긴 한데. 다 입양이라고 나와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이 형이 와이프가 셋이었죠. 그랬어? 와이프가 셋이었고 처음에 막 이렇게 후루룩 나왔는데 잘 모르겠더라고. 뭐 어쨌든 일단 아들들은 다 내 아들이 아닌 걸로 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뭐 리즈라고, 근데 리즈도 보면은 지 딸이 아닌 거잖아 결국은. 리즐은 맞아. 리즐은 자기 딸은 아니죠. 아니야? 네. 리즐이 그러네. 아니네. 그러니까 리즐의 엄마. 리즐이 엄마는 확실한데. 엄마는 확실한데. 근데 알고 보니 자자가 우리 아빠인 자자가 엄마를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자자의 말로는 야, 네 삼촌 누바가 죽인 거야. 근데 누바를 찾아갔더니 맞아 아니네. 아니 사실은 그 아빠야. 비서하고 그 리즐의 엄마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 이간질을 시켰는데 알고 보니 그게 진실이었어. 진짜였어. 그래서 누바가 둘 다 죽여버렸잖아. 네. 그래서 누바 말로는 야 사실 내 딸도 아니고 너는 그 비서 딸인 것 같아. 여기부터 아주 꿀잼이죠. 네. 거의 뭐 막장,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그러네. 이복의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근데 또 자기 딸로 또 그냥 인정하고. 네. 역시 네가 내 딸이 아니더라도 내가 널 입양해도 괜찮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유로? 하하. 이 수녀복이 또 끝까지 안 벗대? 아니요. 끝에는 벗죠. 네, 끝에는. 그랬나? 네, 그 식당 운영하면서는. 수녀복 섹시하다. 리즐이 뭐 다 했다. 비욘도 그렇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게 있습니다. 이제 동업자들을 만나러 돌아다니거든요. 네. 근데 동업자들 중에 몇 명이 그 리즈를 보고
I know your mother. 음. 나 네 엄마 알아. 아하. 얘기를 합니다. 아는 엄마가? 네,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닌 것 같아. 아니 엄마가 그 유명한 케이트 윈슬렛인데 왜 어떻게 몰라? 그렇구나. 네, 하여튼 그 얘기를 합니다. 야 이게 그냥 단순한 동업자가 아니었네. 그렇죠. 네. 동서. 그렇죠. 네. 나도 케이트 윈슬렛을 알아. 네.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 생각해보니까 그렇군요. 켄트 윈슬렛 그 얘기도 또 겹치네요. 네,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렇고 그 또 자자코다의 대사 중에 그 얘기가 나와요. 어렸을 때 부모님 손에 큰 적이 없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늘 보모가 있었다. 아 맞아. 근데 어느 날 보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잘라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가 마음에 안 들었을까?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게 했을까? 아 나도 그거 보면서 살짝 기억을 해놨었는데 네. 그래서 이게 자자수를 연결을 못했네요. 네 그렇게 아무튼 아마 그 자자의 아버지하고 뭔가 보모가 뭔가 그렇게 어 되지 않았을까? 그런 걸로. 네. 페루나였네요. 쌍놈 새끼가 이거 되든 말든 아버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네. 아무튼 그렇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저는 여전히 2.5점. 그러니까 이게 뭐 보던가 말던가 던가드리고요. 네. 네. 목배님은 2점. 2점입니다. 네. 저는 뭐 똑같이 4.5점. 네. 진짜. 이렇게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갈리는 게 또 그렇게 갈렸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많이 없었을 거예요. 대부분 제가 많이 안 좋게 주고 네. 뭐 목평이 좀 좋게 주고 약간 이런 케이스는 있었는데 서브스턴스 정도 생각이 나네요. 네. 그래요. 저희 다음 영화 드래곤 길들이기 네. 뭐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멘트 할까요? 네. 즐겁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별점,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